그때만 해도 그런 불링 같은 게 있었잖아요. 장난치면서 눈을 이렇게 찢으면서 어렸을 때 어려운 마음에 그거는 많이 아팠죠. 예, 저는 제 성함은 김명규라고 그러고요. 제가 한국 나이로 따지면 68세 되죠. 근데 이제 브라질 1년 깎아서 67세죠, 지금은. 네. 저는 이제 서울에서 1957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버님은 진짜 그 어렸을 때 좀 힘들게 사셨고 수원에서 그래갖고 이제 그 재봉틀이라고 그러나 그런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수출하면서 그 크게 좀 그게 사업이 그래도 잘 됐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잘 될 때 아버님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브라질로 딴 나라로 이사 가겠다고 이민 가겠다고. 이민은 그때 1964년도에 배 타고 찌자렌카 배 타고 그 부산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한 달 반 동안 배 타고 온 거죠, 이민 올 때. 제가 이제 배 타고 오면서 7살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때만 해도 뭐 한국에서 돈 갖고 나올 수도 없고, 네, 그 한국 그 정부의 사정도 좋지 않고 그랬으니까 조금 걸리면 그것도 큰 문제였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어머님은 돈을 한 푼도 안 쓰신다고 그 마인드로 갖고 오신 거예요. 갖고 제가 선물로 거기서 콜라 하나만 사달라고 제가 그렇게 엄마한테 딱 했는데 안 사주더라고요. 갖고 제가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말을 그냥 웃음기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그것도 못 해주신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었겠어요. 그거는 생각나요. 왜냐면 우리가 배 타고 오면서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바나나라는 게 구했잖아요. 갖고 바나나 먹으면 껍데기까지 다 이렇게 긁어서 먹었는데 브라질은 바나나가 그냥 아무 데나 가나 싸고 먹을 수 있다 그래갖고 어린 마음으로 그것 때문에 기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에서 내려서 이제 다니면 브라질 사람들이 창문에 와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 보는 동양 사람들이니까 걔네들이 와서 막 신기하다고 막 보고 그런 생각이 나고 벌판에 있는 그 진짜 흙땅 있는 그 바닥에 그런 집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몇 개월씩 살았었다고요. 쌀이 비싸잖아요. 그럼 쌀이 비싸니까 우리 할머니는 그 수제비 같은 거 밀가루 그런 걸로 이제 음식도 많이 해 먹었고 가스값도 비싸다고 이렇게 길에 다니면서 나무 같은 거 갖고 와서 나무 떼우고 거기에 이렇게 식품점 과일 가게는 이제 어머님은 이제 과일 가게 조그만 데서 하셨고 아버님 또 식품 그게 마케트라고 이렇게 좀 가게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장소를 구하셔서 거기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죠.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캄피나스에서 그 9년 동안 공부하면서 거기서 살았었는데 몇 년 전에는 이제 제 부모님들이 그걸 다 챙기시고 사우파울로 나오신 거예요. 우리 저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글리세리오 거기 동네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또 그러니까 아버님이 잘하신 건 그 무역 그런 거를 잘하셨으니까 그때 무역을 그걸 시작하셨죠. 근데 처음에는 뭐 장난감, 뭐 어부음 같은 걸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바꾸셨죠. 그 먹는 거, 그러니까 김, 뭐 미역, 뭐 다시마 그런 거를 이제 갖고 들어오셨거든요. 그때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많죠. 왜냐면 뭐 어디 뭐 버스 타거나 뭐 타면 동양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런 불링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냥 장난치면서 눈을 이렇게 찢으면서 왜냐면 그때는 그 브라질 사람들이 뭐 한국 사람 돼서 몰랐잖아요. 다 동양 사람은 다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자포네이즈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 일본 사람이라고는 그런 말을 듣기가 좀 싫었는데 그러면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러니까 나는 일본 사람 아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어렸을 때 어려운 마음에 그거는 많이 조금 아팠죠. 가슴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요. 제가 이제 우리 할머니가 뭐 만들어서 된장, 뭐 고추장, 뭐 김치 그런 것도 다
그거 하신 거를 기억이 나요. 네. 하고 매주 이렇게 달아놓고 말리고 그걸로 이제 간장도 만드시고 다 그런 거 기억나는데 어렸을 때는 제가 브라질 음식을 더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농담으로 이래요. 저는 케이스가 1.5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왔으니까 저는 1.8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도 오래됐으니까 2세대는 아니고 1.5세대도 아니고 1.8세대라고 저는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한국말보다 포르투게스가 훨씬 더 쉽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포로 생각하지 한국말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웃기는 거는 제가 브라질에 산 지 벌써 60년 돼 가는데 한 번도 제가 브라질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항상 한국인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때 우리가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이 브라질 나라에 감사하다고 그런 기부를 많이 하셨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캄피나스의 그 할머니 그때 한갑 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도 캄피나스에도 기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한국 할머니 이름으로 이거를 해주신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브라질의 그 조그만 학교 타가소 그런 걸 이제 새로 졌는데 거기에 이름을 제 할머니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차일순 타가소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있습니다 캄피나스에. 근데 거기만이 아니고 그때 여기 성볼에서도 여기 암센터가 있거든요. 그때도 거기에다도 많이 부재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저기 꼬꼬에라라는 모지라는 거기에다도 그때 많이 하셨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포 사회에서도 많이 부재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아버님이 좋아하셔서 하신 거니까. 아버님은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 깊으셔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잘하신 진짜 좋은 일을 받으셨으면 그걸 잊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보니까 브라질이 너무나 우리를 잘 받아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은 너무나 감사하니까 브라질 한국 사회에도 좋은 한국 사람들을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브라질 사회에 보여주려고 그런 일을 많이 하셨죠.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좋은 일하고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키우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서 더 발전되고 더 교포 사회도 더 느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회가 더 좋게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